안녕하세요. 오늘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기묘한 현상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분명히 집값이 떨어져야 맞는데 오히려 막 치솟고 있거든요.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왜 금리와 집값이 같이 오를까? 이건 뭐랄까,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정말 거대한 수수께끼 같은 상황이죠. 원래 경제학 교과서를 딱 펴보면요. 금리랑 집값은 시소 같다고 하잖아요? 한쪽이 쑥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와야 정상인데, 지금 한국 상황은 뭐랄까, 이 시소가 아예 고장나버린 것 같아요. 양쪽 다 그냥 하늘로 치솟고 있는 거죠. 대출이자는 점점 비싸지는데 집값은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니까요. 정말 이상하죠? 네, 바로 이 비정상적인 시장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무기는 아주 강력하고 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세금입니다. 정부가 꺼내든 핵심 무기가 바로 양도소득세, 우리가 보통 양도세라고 부르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집을 팔아서 남긴 이익, 그러니까 시세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차익이 트면 클수록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구조고요. 자, 그리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2.5%. 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제가 집을 팔아서 10억을 벌었다고 쳐요. 그럼 거기서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거의 뭐 이익의 대부분을 국가가 가져가겠다. 이런 아주 강력하고도 분명한 신호인 거죠. 정부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더 이상의 세금 할인 혜택은 아예 고려조차 안 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했어요. 5월 9일부터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세금 폭탄의 시대가 다시 열린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정부의 계획은 사실 아주 단순하고 명쾌해요. 엄청난 세금으로 압박해서 다주택자들이 꽉 쥐고 있던 집들을 시장에 내놓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당연히 과열됐던 집값도 안정될 거다. 바로 이게 정부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정말 정부의 생각대로 움직였을까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집을 여러 채 가진 집주인이 됐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이른바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몇 년 동안 투자한 집값이 드디어 5억 원이나 올랐다고 해봅시다. 이제 이걸 팔아서 수익을 좀 보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 정부의 새로운 세금 정책이 폭하니 발표된 거죠. 그럼 여러분의 통장에는 과연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게 될까요?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똑같이 5억 원을 벌었는데 5월 9일이라는 날짜 하나를 기준으로 내 손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거의 반토막이 나버려요. 내야 할 세금이 2배 이상으로 뛰면서 순이익이 3억 4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그냥 뚝 떨어지는 겁니다. 한 전문가의 비유가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는데요. 나는 일만 하고 내 동업자인 정부가 이익의 4분의 3 이상을 가져간다면 당신은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런 조건이라면 글쎄요, 팔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선 이건 파는 게 답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첫째, 일단 버티자. 둘째, 세금 낼 바에야 차라리 세율이 더 낮은 증여로 자식한테 미리 줘버리자. 그리고 마지막으론 아예 전세를 월세로 돌려서 매달 현금을 손에 쥐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금 내려면 현금이 필요하니까요. 집주인들이 선택한 이런 우회로들은 결코 개인의 선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 결과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집을 팔게 만들려고 만든 정책이 오히려 집주인들이 매물을 더 꽁꽁 걸어 잠그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걸 전문가들은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시장에 나와야 할 집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매물 잠김 현상은 시장을 여러 방향으로 왜곡시켜요. 어차피 세금 때문에 여러 채 갖기 힘드니까 가장 좋은 똘똘한 한 채만 남기려는 심리가 극도로 강해지고요.
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할 땐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집부터 내놓게 되겠죠. 결국 구매자들이 사고 싶은 좋은 집은 시장에서 더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부와 집주인이라는 두 고래가 싸우는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힘없는 세입자들이 아닐까요? 이 정책의 불똥이 세입자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또 얼마나 거세게 튀고 있을까요? 이 도표를 보면 한국 임대차 시장의 아주 중요한 구조적 특징이 보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전월세 집의 90% 이상을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평범한 개인 집주인들이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부의 세금 정책은 바로 이 개인 집주인들을 정조준하고 있죠. 이건 임대주택 공급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간주 임대료라는 조금은 생소한 세금이 더해집니다. 이걸 유령세라고도 부르는데요. 집주인이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은행에서 이자를 벌었을 거라고 간주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안 벌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진짜 문제는 이 가상의 소득을 계산하는 이자율마저 3.5%에서 4.6%로 오른다는 점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번 돈은 한 푼도 없는데 내야 할 세금만 꼬박꼬박 늘어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늘어난 부담은 과연 최종적으로 누가 지게 될까요? 결과는 사실 너무 뻔합니다. 집주인들은 이 유령세를 내려면 실제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목돈을 묶어두는 전세보다는 매달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세금 부담은 월세 인상이라는 형태로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수밖에 없고 한국 고유의 주거 사다리였던 전세는 점점 더 빠르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집을 팔게 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아무도 집을 팔지 않는 시장을 만들어버렸다면 과연 이 게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정부는 시장을 상대로 아주 위험한 체스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이 게임에는 애초부터 승자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